내렸다 올랐다 들쑥날쑥한 혈압 치매 위험의 신호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 마냥 높기만 한 혈압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런 혈압 역시 위험하다는데요. 바로 들쑥날쑥 잴 때마다 변하는 변동성 혈압입니다. 최근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는 혈압 변동성이 높을 경우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인지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숨은 위험 혈압 인자로 어쩌다 한번 재봐서는 알 수 없는 들쑥날쑥 혈압. 그 위험성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고 겨울철 요동치는 혈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졌다. 이 변덕스러운 혈압을 변동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잴 때마다 혈압이 들쑥날쑥한 것을 이제 변동성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고혈압이나 저혈압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변동성 혈압이 하루에 이유 없이 50에서 60mm 머큐리 정도 되면은 우리 변동성 혈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압이 보통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정상인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변동성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최근 호주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변동성 혈압이 있는 환자들이 그 인지기능 장애나 치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생긴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이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동성 고혈압이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치매, 인지장애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혈압이 높으면 이 고혈압일 때는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혈관에 손상이 오고요. 또 혈압이 갑자기 낮아질 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에 적절한 산소나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혈압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동맥경화라든가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잘 생길 확률이 있고요. 따라서 하루에 이유 없이 혈압이 좀 왔다 갔다 변동이 크다든지 혹은 내가 고혈압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도 자꾸 콩팥 수치라든가 이런 합병증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24시간 혈압을 측정해서 하루의 변동 혈압이 얼마나 폭이 큰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욱하듯이 성격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변동성 고혈압이 걸리기 쉬운 건지 내가 변동되기 쉬운 고혈압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욱할 때 재시면 높게 나오니까 욱할 때 재지 마셔야죠. 일단 혈압을 재봐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은 병원에서 기계를 채워줘서 하루 왼종일, 그러니까 온종일 24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활동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정 혈압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러 번 재보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상하셔서 내가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또 잘 때 잠자리 드시기 전에 재보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2번 이상 측정을 하셔서 변동폭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변동폭이 만약 크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고혈압인 것도 문제지만 혹시나 고혈압 중에서도 이제 2차성 고혈압, 그러니까 다른 몸의 이상, 뭐 어떤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호르몬의 어떤 이상 때문에 오는 2차성 고혈압인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 아니라 혹시나 다른 숨어있는 병이 있어서 혈압이 높은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위험한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뇌졸중 또 심근경색 발병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고혈압은 어떤 걸까요? 네. 1번은 백의 고혈압, 2번은 아침 고혈압, 3번은 고부 갈등 고혈압, 4번은 부부싸움 고혈압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백의 고혈압, 요거는 이제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걸 그쵸, 말하잖아요. 맞아요. 억울해요. 혈압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그건 것 1번. 같아요? 네. 저는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게 3번, 4번. 3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가는 경우 굉장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고부 갈등으로 갔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나요? 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가장 부부싸움을 안 하실 것 같은 우리 장성환 교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저희 다 틀렸어요. 3번, 4번 안 겪어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2번이죠? 네, 혈압은 원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변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때는 혈압이 좀 낮았다가 낮에 활동할 때는 혈압이 좀 높았다가 이게 정상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관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뭐 콜티졸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침에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혈압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것도 한 50 내지 60mm 머큐리 정도 이상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안 좋게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때 혈압과 아침 혈압을 뭐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측정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 혈압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아침 혈압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해보아야 되는 분들은 내가 혈압 치료를 잘 받고 있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약을 잘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통해서 내 하루 혈압 변동성과 아침에 고혈압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나의 혈압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합병증을 높이는 고혈압 두 번째는 무엇인지 문제로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 위험도를 쑥 높이는 가장 잘못된 만남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은 고혈압과 백내장, 고백 커플이고요. 2번은 고혈압과 이상 지질혈증, 고지 커플. 3번은 고혈압과 당뇨병, 고당 커플. 네. 4번은 고혈압과 치질, 고치 커플입니다. 오, 네 가지의 고 커플이 있네요. 제 생각에는 4번 고치 커플일 것 같은 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다 보면 얼굴도 빨개지고 원경도 올라가고 약간 터질 것 같이 위험하잖아요. 전 4번인 것 같은데요, 재성 씨? 저는 여러 가지 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은 저희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3번 같습니다. 어쨌든 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네,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오, 그래요? 고당 커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쓰리고, 그러니까 뭐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혈당이 높고, 지질이 높고, 그러니까 세 가지 같이 가는 그런 만성 질환이 가장 우리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특별히 이제 고당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는 순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콜레스테롤, 지질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이 있으신 분 중에서는 콜레스테롤 약, 지질 강화제를 드셔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열에 9명 정도로 많게 되니까 당뇨병이 어느 순간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이 같이 세트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혈압과 혈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 손상, 대표적으로 위에 써 있는 만성 콩팥병의 그런 위험들을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훨씬 더 심각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정답은 고당 커플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고혈압 세 번째도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다음 네 가지 고혈압 중 심각한 동맥경화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1번 간 수치가 높은 고혈압, 2번 맥압이 큰 고혈압, 3번 맥박 높은 고혈압, 마지막 4번은 양팔의 혈압 차이가 큰 고혈압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일정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뭐 오른팔을 재든 왼팔을 재든 뭐 다리를 재든 발등을 재든 똑같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혈압인데 약간 음주까지 많이 하셔서 간 수치가 높은 고혈압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답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2번 맥압이 큰 고혈압입니다. 맥압? 이 맥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우리가 혈압이 이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있는 것은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것을 맥압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120에 80ml 머큐리를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하니까 정상 맥압은 40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이완기 혈압은 떨어지면서 이 맥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압이 한 50이나 6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맥압도 마찬가지로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동맥경화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동맥경화와 연관된 우리 심장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의 어떤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김균원 교수님이 또 잘못된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4번의 양파 혈압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네. 고배 씨도 맞췄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양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 혈압을 재다 보면 이제 저는 양측 혈압을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면 간간히 재보면은 보통은 오른손잡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른손의 혈압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끔 가다 보면 왼손이 높으신 분들 제가 그래서 왼손잡이신가요 물어보면 의외로 또 왼손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을 양쪽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고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양쪽을 측정하셔서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차이가 심하다, 뭐 10,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동맥경화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운 데 있다가 막 더운 데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두통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고혈압 4가지로 잡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식사법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먼저 삼백을 멀리하고 섬유질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삼백? 자, 일단 김균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300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금, 설탕, 밀가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금, 설탕, 밀가루.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고혈압에 관련된 거니까 주로 소금에 관련될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재상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단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생활습관 교정만 가지고도 약을 복용하는 거에 어떤 효과를 갖다 능가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런 식사요법, 줄여서 대쉬라고 영어 약자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줄여서 하니까 대쉬 다 뭐 돌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은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스탑 하이퍼텐전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사요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이미 싱겁게 먹어라.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라고 공고하는 게 있겠고 써 있는 자막에 써 있는 섬유질 섭취, 그러니까 통곡류. 그러니까 흰밥보다는 뭐 보리밥이라든지 현미밥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과일 채소의 섭취를 늘리라는 거고요.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섬유질 섭취를 늘리라는 거고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기름 같은 그런 견과류 같은 걸 섭취하는 것들이 혈압을 낮춘다고 하는 건데요.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약물 치료에 버금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물 치료 하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식사 습관을 개선하시면 약물 치료를 줄이거나 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300이 중에서도 이 고혈압에는 특히 짜게 먹지 말라, 소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제가 또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주의 깊게 구체적으로 음식 요건 좀 주의해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게 뭐 다들 알고 계신 얘기인데 특히나 오늘 지금 추운 겨울철에 우리 국물 음식 안 드실 수가 다 없잖아요.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탕, 뭐 국가찌개, 말탕. 면, 뭐 김치장에 써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국물에 들어있는 이 나트륨의 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써 있는 저런 탕 종류를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뜨거운 걸 먹을 때는 우리가 이 염도에 대해서 민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짜게 먹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싱겁다고 하는 뭐 곰탕이나 갈비탕 같은 걸 드실 때도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건 사실은 소금량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 국가찌개 보면 만둣국 뭐 별로 안 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두 자체 소에 들어가는 것도 성분이 들어있고 또 그냥 먹지 않죠. 간장에 또 찍어서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염분 섭취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국물과 그런 국물을 줄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고요. 면 종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자체에 들어있는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 베이킹 소다, 소다의 소다가 소디움,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김치 장아찌 뭐 될 수 있으면은 좀 싱겁게 담그시고 뭐 너무 짜다 그러시면 뭐 물에 헹궈서 드시더라도 세상에. 어쨌든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물에 헹궈서 먹어요. 그건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겨울철 고혈압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지 볼게요. 네. 약인데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요. 복약 처방을 지키면서 드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장 교수님. 네, 고혈압은 이제 약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뭐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 약 안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또는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자꾸 잊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나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혈압은 가능한 한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모든 심장 혈관계 합병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약을 먹다 보면 어떤 때는 혈압약이 좀 성분이 과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의로 약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이 떨어진다고 어지럽다거나 해서 그런 경우는 좋지 않고 다만 이제 수축기 혈압이 집에서 이제 보통 혈압 있는 분들은 자가 혈압을 재보시니까 수축기 혈압이 한 100mm 머큐리 이하로 내려간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때는 이제 약을 하루 중단을 하시고 원래 이제 다니던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내가 요새 혈압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100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을 걸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아침 약을 걸렀을 때는 오전 중이라면은 오전 중에 다시 한번 드시고요. 네. 만약에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을 저녁이나 돼서 내가 아침에 약을 안 먹으면 생각이 났다. 그럴 때는 그냥 그날 하루 걸으시고 또 하루를 걸렀다고 해서 다음 날 2배로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른 건 할 수 없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원래 정량대로 잘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도 버스 떠난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없듯이 그냥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겨울철 고혈압 관리법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중요하죠. 겨울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춥다고 운동 거르지 마세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라면 겨울철 야외 운동 주의를 해야겠죠, 장은욱 교수님. 네,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 겨울철에 운동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계단 오르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육 운동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다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날씨가 추운,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오전 시간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네. 오후에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기능성 의류 등을 항상 착용하여서 체온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해야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금기 하셔야 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 뱃살, 술, 담배는 최대한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지만 효과는 참 좋겠죠, 장성원 교수님. 네, 방금 조금 전에 김균환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을 얼마나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도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한 5에서 2 정도 떨어질 수 있고요. 체중 감량 1kg당 한 1 정도 떨어지고요. 또 술도 하루에 2잔 이하로 줄인다면 한 4에서 2 정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식사 조절은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한다면 한 11에서 5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나열한 그 5가지를 다 충실하게 지킨다면 물론 다 지키기 쉽지는 않은 것들이지만요. 혈압이 거의 한 20에서 10 정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 먹기를 좀 불편해하시거나 또는 약을 지금 먹고 있는 양이 너무 많다, 좀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나열해드린 생활 습관을 잘 지켜서 약 없이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